제29단 지난날 그리움.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슨 일이든 지난 일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만큼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 드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잠들어 고요해진 뒤 기나긴 밤에 위안이나 될까 하고 하찮은 신변 작품들을 정리하고 남기고 싶지 않은 낙서종이 따위를 찢어서 버리던 중에 고인이 된 사람이 글씨 연습했던 것이나 그림을 소일 삼아 그렸던 종이 등을 발견할 적이면 바로 그 당시로 되돌아간 심정이 든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편지의 경우에도 기나긴 세월이 흘러 그것을 받았던 것이 언제 어느 해의 일이었을까 하고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참으로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된다. 고인의 손때가 묻은 물건 따위가 무심하게도 내내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볼 적에도 참으로 서글픈 심정이 든다. 제30단 인생무상. 사람이 죽었을 때만큼 슬픈 건 없다. 49제의 기간 동안 유족이나 친지들은 산마을 등으로 거처를 옮겨서 불편하고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갖가지 불교 의식을 행할 적에는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기간 중에는 날짜가 지나는 것도 비할 바 없이 빠른 듯하다. 그러다 49제가 끝나는 날이 되면 다들 박정해져서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고 자기만 분별있다는 듯한 표정이 되어 물건들을 정리하고는 뿔뿔이 흩어져 떠나버린다. 유족들은 산마을로부터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면 더 한층 서글퍼질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은 아무래도 삼가야 되겠지요. 유족을 위해서 금기시하는 법입니다. 라는 식으로 시시콜콜 언급하곤 하는데 이런 판국에 무얼 그리 따지나 싶어 사람의 마음 씀씀이들이 참으로 정남이 떨어질 적도 있다.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잊히지 않는 듯하나 간 사람은 나날이 멀어진다고 하니 역시 떠나간 당시처럼 여겨지지는 않는 것인지 부질없는 말들을 하고 웃기도 할 정도로 되어간다. 유해는 인적 없는 산속에 묻고 찾아가야 하는 날만 성묘하면서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솔도파에도 이끼가 끼고 나뭇잎이 뒤덮여 저녁에 드센 바람과 밤중의 달만이 찾아와주는 연고자로 남는다.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도 얼마 안 가 죽고 그저 말로만 전해 듣는 후손들은 감회 깊게 여기기나 할까? 그러다 무덤을 찾는 일도 없어지면 언제적 사람인지 이름조차 모르게 되고 해마다 나는 봄풀만 그저 정취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따름일 지경이다. 결국은 산바람에 울어대던 소나무도 천년을 못 채운 채 장작으로 패이고 오래된 무덤은 갈아엎어져 논밭이 되어버린다. 오랜 무덤의 자취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제31단 눈이 정취 있게 내린 날 아침. 눈이 정취 있게 내린 어느 날 아침 누군가의 집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서차를 보내면서 눈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더니 답장이 오기를 이 눈을 어떠한 기분으로 보고 있느냐는 식의 말 한마디 적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삭막하고 비뚤어져 있는 듯 보이는 분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리 없지요. 심히 유감스럽네요 라 적혀 있었는데 참 재미있다고 여겨졌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이 정도의 일도 잊기 어렵다. 제32단 어느 가을날의 회상. 음력 9월 20일경 어떤 분이 불러주시어 날이 밝을 때까지 함께 달을 구경하며 산책한 적이 있었다. 생각나는 곳이 있다 하시며
하인을 불러 집 안으로 앞장서게 하여 들어가셨다. 손질하지 않은 뜰 정원에는 이슬이 잔뜩 맺혀 있고 야단스럽지 않은 향내음도 조용히 풍기며 숨어 지내는 모습이 아주 운치 있게 느껴졌다. 들어가셨던 분은 적당한 때에 나오셨는데 그 상황이 계속 잔잔하게 느껴져서 그늘에서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여인이 뒷문을 약간 밀어 열고 달을 보는 모습이다. 그러지 않고 금방 문을 닫아 걸었더라면 아주 아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으리라. 여인의 그런 행동은 평소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타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